저는 이분을 은하계까지는 아니고 동양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분이다. 정치적 통찰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공희준 정치평론가님 오늘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우, 처음부터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항상 우리 공평론가님 글을 보면서 동의가 안 될 때도 많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글을 쓰고 정치적 통찰이 이게 이렇게 거의 뭐 안반 500m 밑으로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글이 아주 시원하고요. 자, 평론가님께 오늘 제가 주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주제냐면은 요즘 조갑재 씨가 보수의 대안으로 한동훈을 자꾸 거론하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론스타 건과 관련해서 불복 재판을 결정한 사람이 한동훈이고 또 대장동 1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한동훈이 진정한 보수의 투사이자 미래다. 그래서 오세훈은 이 명태균 건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서울시장 선거에 한동훈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 보셨죠? 인터뷰. 저도 봤는데 네. 일단은 이 조갑재 대표라고 했습니다. 네. 조갑재 대표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전 국민의 대표를 보수의 구원 투수로 이렇게 간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 투수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한 게 네. 한동훈은 이미 패전 투수로 한번 등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뭐 두 번이나 예. 패배를 했죠. 예. 그리고 사실 그다음에 구원 투수는 새로운 신인들을 보통 가리키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패전 투수 겸 동시에 또 중고 신인이거든요. 중고 신인.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뭐 스포츠 팬들이 말하는 말로 유망주가 아니라 노망주. 늙은 유망주를 보통 저기 뭐 노망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노망주에 가까우신 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거 듣고 대신에 예. 그 조갑재 대표가 이제는 뭐 인생 2모작을 넘어서 이제 인생 3모작, 4모작을 하셔야 되는 경우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전 그래서 일단 조갑재 대표가 제2의 김종인을 자임하는 게 아닌가. 아, 제2의 김종인을. 예, 뭐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 킹메이커로 통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너무 예. 과도한 평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처럼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구나 하는 제가 느낌이 들었고요. 동시에 저는 조갑재 대표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확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은 앙숙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더구나 이제 두 사람의 앙숙 관계가 흥미로운 게 대부분은 이제 정치인들끼리만 앙숙인 경우가 많은데 네. 두 사람은 지지층끼리도 앙숙이에요. 지지층끼리도 앙숙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지지 사태가 펜코 아닙니까? 네. 펜코인데 펜코에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네.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비판보다도 한동훈 욕이 더 많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거의 뭐 주적이 한동훈인데.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펜코에도 3명의 스타가 있습니다. 펜코에 3명의 스타가 있는데 누구냐면 이준석 대표 생각납니다. 예.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기 펜코의 3대 스타는 이준석이 아니고 예. 이준석은 저기는 뭐 신이고 3대 스타 누구냐면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 사람이 펜코에서 인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서정호 변호사. 그리고 이제 그 신혜식 씨인데 네. 이 세 사람이 왜 펜코에 왜 저기 스타냐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 한동훈 욕을 차지게 잘한다고. 네, 그만큼 이준석 지지층이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서로의 어떤 그 정치적 컬러가 많이 겹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동훈 지지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아닌데 네. 그분들도 제일 많이 욕하는 정치인이 또 이준석 대표예요.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 제일 주적인데. 참 그거는 처음 듣는데 만약에 다음 중요 선거 때 한동훈과 이준석이 손잡으면 매우 골치 아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정치 평론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사람 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 YS나 DJ와 YS,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평소에 평생 라이벌이었지만은 네. 큰 목표를 향해 좀 더 큰 목표가 있을 때는 예. 주저없이 손을 잡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 모두 손을 못 잡는 거 보고 아, 대선 주자로서는 아직까지도 설이겠구나.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진정한 정치력은요, 자기의 라이벌을 잘 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잘 욕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거는 뭐 일반 지지자나 평범한 네티즌 수준이지만은요, 정치 리더들은 자기의 라이벌의 힘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로 멘트 이제 하셨어요. 자기의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네. 라이벌에게 비수를 꽂는 게 아니라 라이벌에게 숟가락을 꽂아야 되거든요. 숟가락을 비수가 네. 아니라.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정책이 빵점이죠. 예. 아, 네. 이 사실은 비수 꽂을 생각만 하니까. 그렇죠. 예. 뒤통수 맞더라도 양보하고 또 작은 싸움에서 져주는 이런 예. 걸로 신뢰를 쌓고 또 국민들에게도 짠한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정말 코딱지만큼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두 사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 말이 길어졌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조갑재 대표가 한동훈의 대망론을 편 거는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실 대표, 조갑재 씨도 그 이준석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갑재 대표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나이 드신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구태인데 저희 같은 이제 구태들은요. 구태들 능력은 안 봐요. 사실은 능력은 다 비슷비슷하는 게 저희 같은 구태들의 평가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구태들이 중시하는 게 그릇이거든요. 네.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대선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대선에서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대선의 모토가 유능한 이재명이었다면은 두 번째 대선의 모토는 통 큰 이재명이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리더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거느는 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준석이나 한동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똘똘하게 보이려고 하지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이 잘 거느리려는 노력을 하질 않아요. 네. 한마디로 이제 주변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조갑재 대표가 좀 주목을 해가지고 이준석에서 한동훈으로 이쪽에 환승연애 하신 게 아닐까. 환승 지지. 예,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이런 것 같아요. 조갑재 대표의 이제 구상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과 함께 가는 보수는 불가능하다. 일단 내란에 큰 죄가 있고 외환죄도 일부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또 막판에 극우하고 손잡았고 이렇게 극단화된 보수 정당으로는 영원히 집권 못한다, 다수당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중도 보수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과 호각지세를 이룰 수 있는 정치를 할 사람은 일단 내란에 있어서 빚이 없고 그리고 아울러 지금 여당과 토론에서 승리가 가능한 뭐 그런 기능적인 측면. 무엇보다도 윤석열이가 미워했잖아요. 매우 미워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한동훈은 이제 사실 내란을 털어내는 그런 기재로서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가 보통 극우라고 많이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그분이 극우는 아니에요. 조갑재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분이 이를테면은 평양 주석궁으로 국군 탱크를 몰고 가자고 말씀을 하셨지 청와대나
국회로 국군 탱크 몰고 가자는 소리는 한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군 탱크를 북한으로 몰고 가야지 윤석열은 군인을 북한이 아니고 여의도로 투입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란이라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은 저는 조갑재 대표가 그런데 사실은 제2의 김종인이 되기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직접 선거 전에 치러본 경험이 없어요. 네, 이를테면은 그 허구현 현 한국 야구위원회 총재가 원래 굉장히 뭐 유명한 해설자셨잖아요. 이제전부터.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해설 경력에 힘입어서 감독이 됐다가 예전에 청포 핀토스 그렇지.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허구현 총재가 예. 다시는 이제 지도자 생활을 안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조갑재 대표는 허구현 같은 분이지 이를테면 뭐 김웅용이나 김인식 같은 분은 아니거든요. 성공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갑재 대표는 해설자지지 멘토나 뭐 리더는 아니세요. 킹메이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보수의 대안으로 선택한 조갑재 대표의 안목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밀고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인식은 타당해 보이지 않나요? 중도 보수로 그 다시 지지층을 모아야 한다. 지금 그분들은 배제하고 그런 인식은 맞지 않나요? 사실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해제에 앞장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다시 이제 18명의 아마 18명을 저 기억하는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여함으로써 계엄 해제가 이제 여야의 초라는 국민적 합의를 갖췄습니다. 합의의 모양새를. 예. 그런데 문제는 그야말로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 열릴 뻔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주저했어요. 문제는 별의 순간에 자기 손으로 종지부 찍은 게 글쎄 말이에요. 곧바로 이제 한덕수와 공동 정부를 구성하는 이상한 행보를 했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윤석열 숨통을 끊어 놨어야 했는데 난데없이 지금 한덕수하고 공동 정부를 꾸린다? 이거 진짜 똥볼 중에 똥볼이죠. 네. 아무튼 어디에서 뭐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행동은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그 대선 토론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에 대한 피적하는 닥치셨습니다. 헛발질이었는데 아마 그 이상한 행보 때문에 계엄 해제 앞장섰다는 자산의 80%는 날려먹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지 참. 그리고 이제 동시에 한동훈이 이제 어떤 중도층을 포용하기에는 또 한 가지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그 윤석열 내란의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검찰에 막부 정치에 있잖아요. 막부 정치. 사실은 우리나라 검찰이 막부입니다. 막부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의 막부 정치에 대한 폐해. 그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좀 여전히 희박해요. 한마디로 검사가 정치하는 게 뭐가 나빠 아니면 검찰이 국가를 주도하는 게 뭐가 나빠 하는 그 인식의 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고방식이냐면요. 죄인은 나쁜데 죄는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저기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 미워하지 말라. 검찰과 관련해서는 정반대예요. 죄는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냐면은 그 죄인은 미워해도 죄는 미워하지 마라.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때문에 저는 그 검찰 막부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한동훈이 중도층을 가져오는데 한계가 클 겁니다. 그렇죠. 사실 윤석열의 그 동반자였어요. 그동안 쭉. 그랬던 한동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정치 검사였고 그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무리한 저급한 수사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을 집어삼켰던 그런 과오도 있고 근데 그런 인간이 말 좀 잘한다고 그 이유로 처세에 능하다고 그 이유로 다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건 진짜 우리가 내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그런
국가의 국민으로 인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단계쯤 가면은 또 다시 제대로 검증을 하겠지만은 한동훈을 대안으로 여긴다. 우리 저 조갑재 선생의 그 안목에 굉장한 어떤 유감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옛날에 그 저기 5.16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이제 민정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군복을 벗고 이제 민간 정치인으로 그렇죠. 변신했는데 예.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박정희도 네.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에서 예. 최소한 그 정도 말은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은 나 같은 죄 많은 검사는 나로서 끝내야 된다 정도의 말은 해야 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할지라도 그 검찰 정치는 잘못됐다라고 선을 그렇죠. 그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제 검찰 막부 정치는 종식돼야 된다는 공식적인 언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라는 게 뭐 문제도 있고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만은 예전엔 그 검찰의 공과가 팽팽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윤석열이 검찰 막부 정치를 펴면서 검찰은 이제 과가 훨씬 큰 조직이 됐습니다. 뭐 흔한 말로 쌤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예. 한동훈이라는 카드에 맞서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전략적 대응 어떠해야 할지. 진짜 저들이 뭉치면은 뭐 어떡할 겁니까, 진짜. 거기에 대한 또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공인준 평론가님 다음을 기약하면서 인터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공인준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